안녕하세요. 벤처기업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성장 중에 있는 것 같고요. 투자한 알리바바 이야기입니다. 주가에 등락은 있겠으나 전 본질적인 가치는 지금 훼손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인들은 주식 투자하기가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에 주식 투자를 한다면 절대적으로 말리고 있습니다. 하지 마시라고. 주식 투자에서 얻는 경제적 부보다 경제적 손실이 월등히 많습니다. 통계는 내보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토스증권이라든가 미래에셋증권이라든가 삼성증권에서 발표하는 게 있잖아요. 고객들의 손실률 거의 90% 이상의 손실이죠. 손실입니다. 거기에서 물론 서로 수익 마이너스의 차이는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손실입니다. 최근 2년 전에 우리가 2차 전지 붐 불면서 펀드들에 가입된 거 결과 보니까 지금 뭐 거의 마이너스 70%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개인들은 주식 투자나 암호화폐 투자에서 경제적 부를 창출한다는 게 정말 어떤 천부적인 능력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어렵다 하는 게 계속된 제 생각이고요. 이럴 때마다 투자의 대가들의 말을 되새겨 보는데 존 보글의 역시 뱅가드 그룹의 존 보글의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그리고 장기 투자하라. 이게 가장 본질을 꿰뚫는 일반인들이 주식 투자로 경제적 부를 달성하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401K에 가입된 근로자들만 20년 지나서 부가 축적된. 그리고 나머지는 좀 힘들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앞으로도 문제겠죠. 앞으로도. 그렇지만 저희는 지금 현재 상황을 살아나가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향후에 알리바바의 지속 성장성에 대해서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알리바바가 중국의 정답일 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알리바바가 이제 정답으로 알리바바가 움직여줘야 글로벌 시장의 주식시장도 활기를 띠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조금 더 알리바바라는 회사의 책임감이 커진 거죠. 커졌다 보여지고요. 미국 시장은 뭐 작년 12월, 올 1월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버블이 꺼졌기 때문에 버블에서는 주식이 날마다 오르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일반인들은 알리바바가 그렇게 좋으면 날마다 오르지 않느냐. 그것은 버블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알리바바도 버블에 진입하게 되면 거의 매일 오를 겁니다. 오른 폭도 커질 것이고요. 그러나 지금은 버블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막 약세장을 탈피한 거잖아요. 약세장을 막 탈피하고 이제 벗어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조금 관심을 갖는 뭐 이 정도이기 때문에 매일 올 수는 없습니다. 오르다가 조정받고 오르다가 조정받고 이제 버블에서 시장에 진입했을 때 상승 속도는 어마어마하겠죠. 어마어마한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약세장을 막 탈피한. 그래서 이제 정별이 막 시작됐잖아요. 정별이 막 시작됐고요. 자, 이럴 때일수록 뭐 경제 예측은 의미가 없다는 게 우리 피터 린치의 말이지만 보통 일반인들 입장에서 저희 같은 사람들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겠죠.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각각의 문제점을 비교해 보면 너무 간단한 거죠.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재정 적자죠. 재정 적자. 이 재정 적자를 풀기 위해서 결국은 채권 금리의 문제라겠죠. 금리를 인하시켜야 되는데 인하할 수 없는 게 지금 인플레이션 압박이 만만치가 않는 거죠. 만만치가 않습니다. 더구나 트럼프 정부 들어서 지금 보호무역주의, 이 보호무역주의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관세 정책. 이게 거의 대공황 이전의 모습과 거의 유사하다는 게 지금 너무 비슷한 거죠. 저도 이게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뭘 모르겠냐면 이 대공황을 모르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미국의 금리 오를 때는 이게 70년대 80년 초에 나타났던 스태그플레이션 뭐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경제는 침체되고 물가는 오르는, 그래서 이게 폴 포커가 소환돼서 금리가 22%까지 올렸던 것을 우리가 경험했다. 그래서 2년 3년 전에 제 강의 보면 뭐 그때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저희는 거의 40년 만에 지금 이런 경험을 하고 있다. 0.25%이던 금리가 5.5%까지 빅스텝 0.75%씩 3번 연속, 4번 연속 이렇게 상승시키는 금리 인상 시기는 단 한 번도 없었다겠죠. 그건 이제 우리가 70년, 80년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는데, 지금 보호무역지는 거의 1920년도 이야기이기 때문에 책자에서나 우리가 책에서는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제일 많이 공부하고 있는 게 최근에 저는 대공황입니다. 대공황이 닥치더라 저희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부자들은 다 살아남죠. 고위 공직자라든가 정치권도 다 살아남겠지만 그냥 일반인, 저희 같은 힘없는 일반인들은 그냥 쓰러져 가버리죠. 휩쓸려 가버리는데, 이걸 살아남는 게 또 저희 몫입니다. 또 제가 몫이고요. 저도 이제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공황이란 파고가 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IMF도 겪어봤고 직접 겪었잖아요. IMF 온 풍지평파를,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뭐 작년 상황, 이제 올해는 이제 향후에 닥칠 대공황급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답답합니다. 답답하죠. 지금까지 제가 믿었던 가치관들이 온통 흔들리고 있으니까 많이 흔들리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것을 반대로 하고 있는 게 지금 중국이지 않습니까? 중국의 최근 사진 보시면 충격적이죠. 과연 그동안에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중국과 시진핑이 우리 SK 삼성 회장하고 사진 찍고 전 세계에 자유무역주의를 부르짖는 이런 상황을 지금 저희는 경험하고 있잖아요. 경험하고 있습니다. 서로 반대가고 있죠. 반대가고 있습니다. 미국 하면 자유, 평등, 인권 뭐 이런 내용들이 우리를 이끌어 갔는데, 지금 그게 어느 정도 파괴되고 있는 모습에서 또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답답합니다. 솔직히 답답합니다. 이 답답함을 풀 길이 거의 없어요. 없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헤쳐나가야 되는 게 헤쳐나가야 됩니다. 지금처럼 답답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투자 관점에서는 저는 이제 알리바바 투자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상황인 거죠. 작년, 재작년보다는 지금 좀 나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투자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돌파구는 찾았다 보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렇지만 전반적인 상황에서는 어떤 돌파구가 안 보이는 거죠. 지금 믿었던 가치관의 혼동에 지금 그렇고요. 이제 정치적인 그렇다 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대공황급이 왔을 때, 그래서 3, 4년 전부터 대공황 한 29년도 1929년이 대공황이기 때문에 100년 지나서 100년 주기설이잖아요. 100년 주기설 때는 어떤 변화의 조짐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너무 빨리 온 거죠. 지금 빨리 온 거였습니다. 빨리 오고 있죠. 전 세계에는 4월 2일 날 관세의 부과 때문에 지금 온통 시퍼렇고요. 주식들이 어떤 거대한 흐름이 바뀌고 있는 건 사실이죠. 거대한 흐름이 바뀌고 있는데, 저는 이 거대한 흐름에서 잠깐 미국은 쉬고 이제 중국의 시대가 오지 않느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또 생각이 다를 수는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흐름은 바뀌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흐름 바뀌고 있는 거. 우리 삼성 이재용 회장이
거의 10년 만에 2015년도에 중국에 가서 경제 포럼에 참석했고 이번에 참석하고, 우리 현대의 정의선 회장은 트럼프하고 투자 약속을 하고, 이런 상반된 속에서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역사적으로 보면 명청 교체기 같은 이런 느낌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또 비난 댓글 달지 마시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있습니다. 댓글 기능을 삭제하려고 하는데 찾아봤는데 좀 못 찾고 있어요. 댓글 기능 삭제하겠습니다. 좋은 댓글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앞으로 갈수록 그러겠죠. 지금 이게 찍고 있는 것도 회의감이 들죠, 솔직히. 회의감이 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또 해 나가야 될 일이고, 그래서 이걸 저희끼리만. 예전엔 카페에서 이 30분 용량이 안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것도 같아서 한번 시도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카페에서만 좀 공유를 할까, 그런 생각도 하고요. 온갖 생각이 좀 많은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알리바바에 대한 생각 변한 일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확신이 생기고 있는 거죠. 확증 편향일까요? 더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자료를 보면 어제 기사에 나왔던데 오픈 AI의 매출 성장을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딥시크의 매출 성장도, 그러면 그와 유사한 측면에서 알리바바도 AI 쪽의 성장성은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인데, 과연 그게 이익이 어느 정도 달성했느냐. 오픈 AI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2, 3년이 더 경과해야 한 3, 4년 정도 더 투자가 이루어진 다음에 수익이 발생할 거다, 뭐 이런 예측이잖아요. 그런데 그 동안에 다른 경쟁자들이 끼어들잖아요. 다른 경쟁자들이 미국에서. 그래서 매출 속도로 보면 참 어마어마한데, 이게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은 중국 같은 경우에서 이제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독점이잖아요. 그래서 좀 다른 문제인데, 아무튼 그래서 매출 성장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다. 2000년대 닷컴 버블 때는 매출 성장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다르고, 또 알리바바는 회사는 기반 자체가 튼튼하니까 충분히 이 난관 헤쳐나갈 걸 보여주는데, 이제 국제 상황 속에서 아무리 알리바바가 훌륭한 기업이고 뛰어난 기업일지라도 이게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 좀 주가 반응이 늦으면 힘들잖아요. 피터 린치가 그런 점에서 참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투자의 대가 피터 린치는 경제 환경을 거의 무시했잖아요. 무시하고 우리 기업 본질의 가치를 더 중시했던 어마어마한 수익률도 챙겼는데, 그래도 피터 린치도 아마 대공황급은 겪지 않았기 때문에, 대공황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미국에서 대공황이 발생을 하면, 대공황까지는 좀 너무 공포스러운 이야기인데, 어쨌든 미국은 침체를 겪어야 되겠죠. 인플레이션이라는 꺾으려면 침체를 겪어야 되잖아요. 침체인데 이게 인위적인 침체를 지금 누르고 있는데, 이게 진짜 침체가 오는 거죠. 이게 중국에서 지금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재정 적자는 금리를 낮춰서, 그게 지금 나오고 있는 묘안이 100년 장기채를 무이자로 이제 전 세계에 강매하겠다 이거잖아요. 전 세계에. 저는 여기 일견 타당하다고 봅니다. 타당하고 보죠. 지금 이자를 1조 달러 이상씩 진출해야 되고, 국방비보다 더 많은 이자를 지금 지출해야 되잖아요. 그걸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100년 장기채를 우방에, 그동안에 트럼프 입장에서 미국의 보호에 있던, 미국의 재정을 적자를 냈던 나라에 각각 부과해서 반강제적으로 파는 거죠. 반강제적이 아니라 강제적이죠. 그래서 강매란 이야기가 나온 거잖아요. 이건 트럼프 초창기부터 제가 그런 말을 했죠. 미국은 금리가 문제다. 근데 금리를 인하시키기에는 인플레이션이 강하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시킬 수 없었는데, 미국의 금리는 1%까지 가야 되겠죠. 근데 1%에 도달하더라도 다시 시대정신이 미국에 있겠느냐 이거죠. 미국이 그동안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70년 가까이, 80년 가까운 동안 미국의 가치가 있잖아요. 시대정신, 소프트 파워.
근데 이 소프트 파워를 다시 살려내기에는 힘들다. 이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소프트 파워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오지 않으면 당분간은 미국의 전성시대는 조금 저물지 않았느냐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시진핑과 트럼프가 보여준 행보가 너무 극과 극이잖아요. 일단 시진핑 같은 경우는 그동안 국내에서 산적했던 알리바바와 악수하고 그래서 민간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 분명히 좋고 또 소비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국정과제 1호잖아요. 소비 1호. 2호가 민간 경제 활성화. 그래서 중국의 지금 뭐 유튜브라든가 인플루언서 중에서 중국의 민간 경제의 민간 기업을 이렇게 흠집내는 인플루언서는 바로 삭제잖아요. 삭제. 계정 삭제입니다.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경제 인플루언서가 우리나라는 100만 명, 200명 하면 어마어마한데 몇 천만 명 단위더라고요. 삭제입니다. 삭제. 그 정도로 민간 경제를 지금 끌어올려야 되는 거기에는 마인이 있는 거고요. 근데 중국이 이렇다면 또 이번에 세계 기업들 다 초청하고 시진핑과 악수하고 중국 믿고 투자하라잖아요. 제재하지 않겠다는.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는 똑같은 투자 유치를 받으면서 관세로 우리나라 미국에 투자하지 않으면 관세를 100%, 200%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와서 공장 짓고 투자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정말 20년대에나 있었다. 20년대. 1920년대의 미국의 보호주의 관세 정책과 지금의 관세 정책은 99%가 일치합니다. 약간 다른 게 지금은 제조 자동차 이쪽이었는데 20년대는 농업이었죠. 농업이 그때는 농사 짓는 게 대부분이었으니까 거기 표를 의식해서 관세 정책을 농업 부분에 집중했던 거고 이거는 제조 이것만 약간 다를 뿐이지 나머지 정서적 문제 이런 게 다 똑같습니다. 결국은 이 보호주의 무역 정책을 해체한 것도 미국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80년간 세계가 미국을 쫓아가면서 미국을 모방을 하면서 진행해 온 세계가 질서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재정 적자, 중국은 재정 적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재정 적자 비율을 4% 정도로 올리겠다는 거고, 이건 재정 흑자죠. 아직은 흑자입니다. 그래서 반대죠. 그리고 여기는 인플레이션이지만 우린 중국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디플레이션. 그래서 서로 이걸 주고 받아야 되거든요. 서로 주고 받으면 좋은데 지금 중국이 미국의 대중 무역 규모가 한 16% 차지해요. 전체 GDP에서. GDP. 그리고 만약에 중국하고 수출이 정말 전면적으로 0이 된다.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또 트럼프는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 0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0으로 하게 되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0은 잡히지 않겠죠. 미국의 지금 소비는 아시다시피 미국의 소비는 전체 부자의 10%가 50%를 차지하죠. 나머지 90%가 소비의 50%를 차지하는 이 50%는 우리가 말하는 중국산 제품을 사용하는 거죠. 월마트. 여기 10%가 소비하는 50%는 월마트에서 소비하는 게 아니고 백화점이라든가 명품을 소비하는 거고요. 이 소비가 이렇게 아주 미국 양극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도 좀 충격이었거든요. 이 정도까지 벌어졌나? 그리고 미국은 지금 금리를 낮춰야 되지만 중국의 금리는 지금 계속 동결이었고 낮췄죠. 그래서 유동성이 좀 조금 더 풍부합니다. 지난주에 미국의 금리 동결 때 중국에서 금리 인하 소식을 하길 바랬던 게 주식시장이었지만 지금 당장은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약간 그날로 주가가 빠졌죠. 중국 주식은.
그렇지만 지금 중국의 H지수를 보면 내수적이 주가가 좀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순환매가 돌고 있는 거죠.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불확실성이 좀 끝나야 되는데 투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가장 큰 적이잖아요. 4월 2일에 트럼프가 관세를 정책을 본인이 그랬잖아요. 4월 2일 날 하면 왠지 만우절 같은 느낌이니까 하지 않고 4월 2일 날 하겠다 했으니까 4월 2일까지는 뭐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또 시장이 그렇게 크게 움직일 만한 요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이미 자금 이동은 움직이고 있는 거죠. 거대한. 지난 13년간 미국의 초장기 주식시장 상승. 최근 2, 3년은 미국 예의주의라고 돼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전 세계가 빠졌다가 미국만 올랐잖아요. 전 세계에서 70% 이상이 지금 미국 주식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25%, 27%인데 70% 이상이니까 이게 미국 예의주의라고까지 했습니다. 미국만 오를 수 있다. 근데 경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경제는 길게 보면 흥망성쇠가 다 있었습니다. 영원한 게 없다겠죠. 특히 경제에서는 영원한 게 없습니다. 권력도 영원한 건 없잖아요. 제국도 영원한 게 없는데 흥망성쇠가 있게 마련인데 이게 트럼프가 촉발했다. 좀 하락을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죠. 완전히 반대입니다. 지금 서로 반대죠. 중국은 어떻게든 유동성을 풀어서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미국은 이 재정 적자가 가장 크기 때문에 금리를 떨어뜨려서 채권은 100년짜리를 감매시킬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게 미국 정부 생각이니까 너무 전 이게 충격이죠. 이게 충격입니다. 중국은 자유무역주의를 부리짓고 있고 그래서 유럽 쪽 또 아시아 전부 다 불러서 중국에 투자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미국은 전 세계 기업들에게 미국의 공장을 짓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번에 현대에도 관세 부과하지 않겠다는데 바로 또 맞았죠. 뒤통수 맞았잖아요. 25%.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 게 경제에서 가장 큰 적인데 너무 다릅니다. 큰 흐름은 이런데 이 큰 흐름까지 저희가 알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투자에 도움이 되느냐. 매일 사고 팔 수는 없잖아요. 저는 이럴 때일수록 저는 피터 린치의 말이 피터 린치의 주식시장을 바라봤던 시각이 저에게는 지금 중요한 시각이에요. 경제를 공부할 필요 없다. 15분에 투자했다면 13분을 버린 거다. 이런 말이잖아요. 2분 동안 했던 게 기업 분석이었다면 오히려 기업 분석을 15분 하고 13분 하고 이런 것을 한 2분 하면 끝이다. 이런 거대한 흐름을 개인 투자자가 제가 어떻게 방어할 수는 없잖아요.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어느 순간 계속 투자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주가가 매일매일 오르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르고 내리고를 늘 반복했고요. 그래서 또 기업들은 어렵죠. 이번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삼성전자의 매출을 보시면 중국이 앞서요. 미국보다. 삼성전자가 대표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그래서 시진핑하고 악수하는 순간 트럼프는 싫어할 텐데 했잖아요. 기업은 이런 판단을 해서 결국은 생존해야 되잖아요. 또 거기 종사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래서 오너가 판단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국 시장을 삼성전자는 포기할 수 없겠죠. 매출도 1위라니까요. 지금 미국보다 많습니다. 그 시장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포기할 수 없고 이게 기업인들의 기업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좋은데 미국과 중국이 이제 그런 시대는 지금 트럼프가 16년, 17년도에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끝낼 수는 없죠. 1기 때 이미 시작했잖아요.
70년대에 키신저의 중국을 자유시장으로 끌어내자 핑퐁 얘기였잖아요. 노벨 평화상도 받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닫아지는 역사의 한 흐름을 보고 있는 거죠. 중국이라는 나라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서방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유무역주의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이번에 한 방에 지금 날아가고 있는 것을 저희는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거대한 흐름이죠.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결국 피해자는 일반인들이죠. 일반인들. 저 같은 평범한 일반인입니다. 저기 중공리에서 하냐 뭐 이렇게 별의별 욕 달리잖아요. 피해자잖아요. 피해자. 90년대나 2000년도처럼 미국과 중국이 활발한 무역을 했다면 저에게 그런 댓글을 달 일도 없고, 제가 중국 주식을 투자했다가 한들 그런 생각도 안 하고, 불과 10년 전 보면 자료 보셨죠? 중국의 투자 비율은 꽤 높았어요. 우리나라도 투자 규모에서. 그런데 지금은 압도적으로 90 몇 프로가 미국 주식만 하시잖아요. 그러니 제가 여기서 미국 주식 이야기하면 댓글이 악플이 달릴 수밖에 없죠. 또 마음도 아프잖아요. 다들 마이너스 50%, 70% 이런데. 보통 한 40%, 50%가 기본이에요. 본주 기초자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근데 거기에 이제 2배짜리, 3배짜리는 거 답이 없죠. 그래서 제가 그분들 마음을 알기 때문에 미국 주식 폭락한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저는 알리바바 이야기만 하는데 알리바바 이야기를 함에도 불편하신 거죠.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지 않아요. 제 방송. 자야 100분, 100명 정도에서 좋아요 다시 한 10명이니까 10명에서 뭐 전후가 이 방송 보고 계신데 다른 분들에게는 미안합니다. 미안하고요. 그렇지만 또 제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원래 투자는 외롭고 고통스럽잖아요. 외로운 거 다 견뎌냅니다. 고통스러운 것도 견뎌냅니다. 그렇지만 한꺼번에 겪어야 되는 이런 대공황급의 고통이라면 이건 그럼 너무 크죠. 고통. 그냥 개인 투자자로서, 제가 알리바바 투자자로서 받는 고통과 또 대공황급 쓰나미가 왔을 때 받는 고통은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또 도일화할 수는 없잖아요. 모른 척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제가 은사가 불편하시더라도 이런 시각으로 투자하고 있구나. 제가 갑자기 알리바바를 투자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벌써 3년째 이어가고 있잖아요. 3년째 투자하면서 겨우 본전에 왔다가 다시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 뭐 크게 그렇다고 투자를 포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이런저런 고민거리가 있다 생각하시고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 대공황급이 오면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물론 그때보다는 더 많은 지식과 어떤 사회적 글로벌 시장의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은 오지 않겠지만, 그렇지만 거의 비슷한 전조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기를 만들면 인간의 본능은 그걸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무기가 있는데 그걸 사용하고 싶어 하잖아요. 러시아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1900년 초처럼 보호무역주의가 되면서 유럽은 군비 경쟁을 하고 있고 어마어마한 군비 쪽에 투자를 하겠다잖아요. 그럼 또 누군가는 그걸 사용하고 싶어 하겠죠.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알리바바는 아직은 성장성은 충분하다. 다음에 뵙겠습니다.